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박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또, 분기에 한번 또 만나 뵙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중동센터 식구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작하면서 우리 민병구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초에 또 아주 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이렇게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했는데 교육을 좀 열심히 했죠. 근데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 거거든요. 그렇게 쭉 열심히 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제가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4분기 교육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일찍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앞당겨 시작하고요. 우리 끝나는 시간도 이렇게 앞당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기업의 문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해서 우리가 체력 관리도 잘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우리 조중훈 씨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조중훈 씨가요. 청년기 때 20대 중반에 그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털털 털어 모아가지고요. 아주 그 낡은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굉장히 낡은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요. 이걸로 어떤 사업을 시작했나 하면은 그 미군 부대 안에 청소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청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이 낡은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참 굳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늘 주변에 또 관련되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친절한 청년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친절로 어마어마한 기적 사례를 만나게 됐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인천에 출장을 갔다가 서울로 이제 되돌아오는 길인데 오다 보니까 이제 그 경인국도변에 그 길가에 그 승용차가 한 대 고장나 서 있고요. 여성분이 이제 그 아주 애를 쓰는 게 이렇게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고장난 그 승용차 뒤에 갔다가 이 화물차를 딱 세우고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 딱 보니까 외국인이고 여성이신데 이 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섰는데 아주 당황스럽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정호 씨는요, 날마다 낡은 트럭을 운행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고장 나가지고 이걸 고쳐가면서 운행을 해가지고 차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고장난 걸 고칠 줄 알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 차가 새 차고 외제차인데 고장날 게 전혀 없는데 왜 이게 차가 멈췄을까? 이거 틀림없이 뭐 이제 전원 아니면은 뭐 연료 공급 계통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제 벗어붙이고 덤벼들어서 차를 구간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인을 찾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 연료 공급 계통에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다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가지고요. 이제 제대로 고쳐서 이제 운행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운행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너무 고마워서 그때는 이 핸드폰이 있는 때도 아니었거든요.
이 큰 길가에서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구세주를 만났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에 이 작은 성이지만 이걸 하나 받아달라고 봉투를 건넸어요. 근데 이 조중훈 씨는 너무 이제 친절한 청년이어가지고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보통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셔도 된다고 이렇게 돈을 안 받고 사양을 했더니 이제 그 외국 여성분께서 그러면은 고마운 마음에 연락처라도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감사 인사 연락이라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한 장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가고서 헤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연락을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찾아왔는데요. 그 남편이 보니까 이 별이 번쩍번쩍 빛나는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령관이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어제 우리 아내가 아주 곤경에 처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잘 도와줘서 너무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이 감사 표시라고 이걸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조정훈 씨는 그런 거 우리 봉투 안 받는다고. 절대로 우리는 이 정도 친절은 베풀고 이렇게 사니까 그 마음 편하게 이렇게 안 주셔도 된다고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미팔군 사령관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쓸만한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부자 나라였기 때문에 그 미군 부대에서 쓰던 화물차를 내용 연수가 되면은 이제 다 이렇게 폐차 처분해가지고 불화를 하는데 그거를 불화받고 싶다.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건 일도 아니다. 서류만 내고 등록하면은 이렇게 기회를 드려서 서로 이제 경쟁해서 이렇게 이제 그 폐차 처분하는 거를 불화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폐차 처분하는 거를 불화받아서 딱 정비를 해가지고 화물운송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고기가 물을 만난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그때는 경제가 아주 고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1년에 2자릿수씩 이렇게 막 성장을 해가지고요. 화물 운송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요. 거기다가 월남전이 또 벌어지면서 거기 이제 우리가 참전하면서 군수물자 운반하는 데도 뛰어들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화물 운송이 늘어나고요. 거기다가 항공기까지 이제 그 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항공 관광이 막 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관광 사업도 성장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그 조중훈 청년이 이렇게 이제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조중훈 사장, 창업자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해가지고요. 이 친절로 인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진그룹은 우리나라 재계서열 14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친절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발판이 돼서 이런 엄청난 큰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한진그룹은요, 대한항공은 지난번에 땅콩 회항 사건을 우리한테 알려졌는데 그 조중훈 회장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절을 베푸는 데서 오는 어마어마한 기적 사례가 조중훈 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기적 사례가 우리 중동센터 식구들한테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걸로 믿고 기대하고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호응해 주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친절로 인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 중동센터 식구들한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고객 응대할 때 절대로 금기시 여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 두 번째는요, 무관심입니다. 관심 없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죠. 그리고요, 네 번째는 무예의한 겁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무표정이에요. 이 5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기시하는 행동,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죠.
성의 없이 대처, 우린 다 성의 있게 대처합니다. 이렇게 본인들은 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났던 사례예요. 저희 동네에 그 마을 버스의 이제 사장님이 우리 마을 버스는 좀 친절, 인사, 이거를 막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들이 이제 사장님이 시키니까 그냥 이제 인사를 하는데, 손님들이 버스에 타면은, 한 분이 타면은 한 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타면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버스 타는 손님들이 어디 기사가 인사한다고 인사를 또 같이 막 반갑게 인사를 해주나요? 시큰둥하게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점점 더 기운이 빠지고 점점 더 이제 그 인사에 대한 반응이 별로 기대할 게 없으니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목소리도 작아져가지고 그냥 겨우 들랑말랑한 소리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건 인사가 아니에요. 너무 성의 없이 해가지고 차라리 저런 인사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걸 보고요. 우리가 좀 더 성의 있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기왕에 손님하고 인사를 하는 거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은 손님도 분명히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점점 더 무성의하게 대처를 하면은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이제 중동센터에 이제 입주해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하는 일, 그 어떤 사람을 찾으면 어디로 안내를 해야 될지 관심을 가지면은 그게 다 보입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뭘 물어도 그냥 그런 부서가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지, 또 그런 누구 사람을 찾으면은 그런 사람이 이 건물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중동센터 식구들 전부 옛날에 우리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상대자, 배우자감, 그 상대방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관심 있게 살피고 그 마음에 맞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하셔서 훌륭한 아들, 딸 낳고 지금 잘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하셨어요? 이제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표명하고 열심히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고요. 그런 관심을 우리가 만나는 고객한테도 관심을 갖고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은요. 정말 3개월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다 파악이 되게 돼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은 10년을 근무해도 눈에 들어오질 않고요. 기억이 나질 않게 돼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렇게 KT 건물 갈 때마다 관심 있게 살펴요.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긴장하고 잘 근무하고 계신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글쎄, 어떤 분은 사람이 옆에 가도 전혀 모르고 밑에만 잔뜩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뭘 보시나 했더니 그 안 보이게 밑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숨겨놓고 거기 이제 재밌는 게임도 보시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카카오톡으로다가 문자도 보내고 문자도 받고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본인의 정치적인 취향에 맞추어서 그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도 보시고 그러면서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그만 사람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요, 어떤 분은 이제 딱 이제 뭐 찾아오는 손님도 별로 없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지루하고 힘들긴 해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놓으니까는 그냥 깜빡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옆에 와서 이렇게 서 있어도 그냥 이렇게 기다려도 한 3분이고 5분이고 기다려도 그냥 전혀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못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줬는데 깜빡 조는 게 그게 이제 3분, 5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내가 맡은 시간은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챙겨서 일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무예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에이 우리는 그런 거 무례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체험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 우리 인천 쪽으로 중동간에 이렇게 이제 가면은요. 인천 쪽에 특히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요. 2시간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2시간 걸려서 운전을 해가지고 가면은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주차장에 갖다 얼른 세워놓고 그냥 부천히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을 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은요. 우리 화장실 담당하시는 여사님이 이제 화장실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골고루 막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다른 분이 막 쫓아오셔가지고, 김 여사 뭐해? 지금 저 교육받으러 빨리 모이래. 그러면서 와서 교육받으러 오라고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이 여사님이, 그 대머리 교수 왔대? 그래서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이거 민망해가지고 아마 이 순간에 나를 대머리 교수라고 부르는가 보다. 근데 그때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은 그 대머리 교수라고 놀렸는데 미안해잖아요. 그 마주치면은 민망할까봐 제가 나오질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이제 막 두 분이 이렇게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안 보일 때 이제 살금하니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웃으면서 인사 나누고 교육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의 있게 행하는 것, 눈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게 좋은 예의 있는 이렇게 고객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무표정이에요. 표정이 없는 거. 우리 엄순자 여사님 이렇게 적극 웃으면서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아무 표정 없이 멍하니 이제 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어떤 분은 교육 시간에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막 이렇게 꾸벅꾸벅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고 아무 표정이 없을 때 강사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건가? 안 듣는 건가? 그냥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면은 참 강사도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표정의 변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눈도 지그시 감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강사가 좀 힘 빠져요. 이게 지금 내가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건가? 관심이 있긴 있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힘드니까. 고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표정이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렇게 밝은 얼굴로 따뜻하고 이렇게 이제 좀 관심을 적극 표명하면서 소통하면은 좋은 서비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살아있는 거 이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고객 응대할 때 기본 수치 요 5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성의 있게 대처하고 관심을 보이고 책임감 있게 근무 시간을 잘 지키고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말을 막 하지 않고요. 좀 더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좋은 말 해주시고 표정도 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면 훌륭한 고객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동센터 잘해주실 걸로 믿고요. 우리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해 사례 첫 번째 사례는요. 청소 중인 복도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보다는 이렇게 자꾸 소소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도에서 이제 급히 뛰어가다가 이제 청소 중인 바닥에 물기에 미끄러서 발목을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친 사람이 본인이 막 그냥 급하게 뛰어가다 넘어졌어도 꼭 문제는 저 물기 때문이다. 청소하고서 물기를 제대로 안 치웠냐고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발언을 해요. 그래서 참 속상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은요. 복도 같은 데 통행로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이동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바닥에 물기 같은 게 있다. 이거는 물기가 있으면 모르는 사람 밟고 미끄러질 수 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복도 청소할 때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위험 안내 표지판을 딱 하면은 여기 조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청소하는 중입니다. 이걸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복도 청소에서 이제 안전 수칙은
작업 시작 전에는요, 우리가 복도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은 빨리 살펴서 좀 제거를 하는 거 필요하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 이제 즉시 제거를 해야겠죠. 그리고 복도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천장에 전등이 끊어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캄캄하면은 캄캄한 것 때문에 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작업 중에는 이런 조치가 필요해요. 그 미끄럼주의 안내편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락스가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청소할 때 그 락스 같은 거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물에 타가지고요. 근데 락스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할 때는요, 보호장갑 껴야 되고요, 보안경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락스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면은 눈을 실명해가지고 평생 앞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경 쓰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 작업할 때는요,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필히 신으셔야 돼요. 여기 그냥 막 용감하게 그냥 막 이렇게 서두르고 막 이렇게 과감하게, 어떤 분들은 과격하게 막 용감하게 하느라고 막 맨발로 덤벼드는 분도 계신데 그거 절대 위험해서 안 돼요. 네, 이렇게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꼭 신발을 신어주세요. 네. 두 번째 사례는요, 그 사고가 여기서 많이 나요. 계단에서 이렇게 많이 나요.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이제 대표적인 사고가 이렇게 계단을 통행하면서 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계단에서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은 계단에서 이제 뛰거나 이런 이제 그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넘어져 다치는 사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통해서 무거운 거 들고 이동할 적에 이 난간을 잡지 못하거나 무거운 짐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할 때 작업 자세가 불안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담 절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뒷걸음질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져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천장에 불이 이제 꺼져가지고 천등에 그 전등이나 그리고 이제 이게 천장 등불이 이제 고장 나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발견하는 대로 즉시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안전대책으로 이제 그 안전단간이 잘 유지되는지 늘 살펴봐 주시고요. 그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하는 게 필요한데 계단 끝부분에 거기 이제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 같은 걸 설치해 주시는 거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은 마른 상태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물기가 흘렀다, 즉시 이제 제거를 해야 되고요. 계단에 뭐 무거운 거 들고 이동하다가 거기서 이제 흘려가지고 기름기가 있거나 물기 같은 거 있으면은 즉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청소 작업 중에 계단 청소하고 이럴 적에 그 출입 금지 조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면은 또 안전하죠. 그리고요, 작업 장소의 입구에 출입 금지 표시, 아니면 청소 작업 중, 아니면은 미끄럼주의 이런 표시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그 접근하는 사람도 조심을 하죠. 그리고요, 계단에서 헛디딤 사고, 이게 참 위험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계단에서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서 청소하면은 필히 헛디뎌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꼭 뭐 위에서 막 이렇게 물을 쓸어 내려가지고서는 이건 뭐 내려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려갈 적에 뒷걸음질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휙 돌아서 가지고 분명히 앞을 보고 내려딛는 거 습관을 들이셔요. 그리고요,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전화 신으시고 미끄럼 방지화 신으시고 보호장갑 필히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통행에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는 거 필요하고요. 계단 청소 작업할 때 이렇게 막 이제 불안정한 자세로, 불안한 자세로 이걸 하면은 꼭 이렇게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생길 수 있어요. 담 절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자세를 좀 바르게 해서 작업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청소할 때 필요한 물통 같은 거 무거운 거 운반할 적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작업 전후에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작업에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시고, 지금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봐 주세요.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고 바로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깍지를 켜서 위로 딱 밀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 주시고 해서 이거를
작업하기 전에도 이 이제 몸풀기를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마친 다음에도 이거를 통해서 스트레칭을 해서 몸에 이렇게 이제 담 절리고 이런 거를 뭉치고 이런 거를 풀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될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거 세계적으로 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말 배워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우리처럼 빨리빨리 이런 발음을 잘 못해요. 빨리빨리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장점도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10층 가겠습니다 딱 누르고는 닫힘 버튼을 3번, 4번 눌러가지고요. 이게 빨리 안 닫히니까. 그래가지고 열린 버튼은 한 번만 누르는데 닫힌 버튼은 3번, 4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버튼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요,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을 시켰을 때 30분 이내에 안 들어오면 음식을 취소하거나 음식값을 못 주겠다고 막 협박을 해가지고요. 식당에서 제일 겁나는 게 그 음식 주문 받고서는 음식 만드는데 15분 정도 걸렸으면은 15분 내에 빨리 배달을 해야 되는데, 빨리 배달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이제 자동차 사이를 막 비집고 막 요리조리 완전히 서커스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토바이도 사고 나고 거기다가 운전자도 이제 긴장하고 사고 날까봐 힘들죠. 그리고요, 이 세계적으로 공항에서 가장 빠르게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어느 비행기 옮겨 탈 적에 빨리 목적지를 찾아서 눈치 빠르게 그냥 빠르게 이동을 해가지고 가장 빠르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만 따라가라. 이 한국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하는데 선수다. 그래서 한국 사람 보고 따라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빠르게 잘 찾아다니는 대신 넘어지기도 1등입니다.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한국에만 있는 상황이에요. 자동 판매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뭐 밀크 커피 딱 선택을 하고서는 이게 커피가 쫙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여유롭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손이 들어가가지고 커피잔을 쥐고 있습니다. 종이컵을.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끓는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튀어가지고서는 여기 화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손끝에 화상 입어가지고 치료받으러 병원에 오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주문할 때는 커피물이 다 내려올 때까지 좀 밖에서 여유롭게 딱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이거 미리 들어가서 쥐고 있는 거 손 다치고 화상을 입습니다. 또 하나 이거 한국인한테만 있는 증상인데요. 한국의 남성들 화장실 들어갈 때 들어가기도 전에 자크를 지퍼를 내리고 들어갑니다. 내리면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볼일을 다 보고서는 이제 이걸 잘 정돈을 하고 지퍼를 올리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지퍼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옷이 껴가지고 지퍼가 미쳐 안 올라가면은 그 소중한 거를 글쎄 밖에 나와서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승질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너무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거, 운전하다가 로타리에서 빨간불이니까 차를 딱 세우고 기다렸어요. 파란불로 이제 신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빨리 출발하자고 딴 생각하다가 3초만 늦어지면은 뒤에 있는 차들이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보 운전자들은 초긴장의 연속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속도의 경쟁력이 돼가지고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6.25 동란 후에 우리가 세계 최고로 가난한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 경제 대국이 됐는데 문제는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와우 아파트 무너지는 사진인데 1970년도, 벌써 52년 전인데요. 그때는 그냥 하면 된다, 안 되면 대기하라 하면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아파트를 팍팍팍 이렇게 지었는데 사람들 막 입주를 했는데 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상자가 72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요 와우 아파트 무너진 이 동네
제가 요 동네에서 13년을 살았어요. 여기 신촌에, 그 신촌에서 그 홍대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작은 산이 이제 와우산인데요. 그 와우산 아파트에 이게 무너진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 삼풍백화점. 이게 95년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27년 전이에요. 이렇게 이제 27년 전에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삼풍백화점은요, 지을 때부터 엄청 서둘렀어요. 막 졸속 강행을 해가지고 지면서 설계 변경하고 설계 변경해서 한층 더 올리고 그 옥상에다가 장비를 갖다 설치했는데 또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옥상에 금이 쭉쭉 가고 그랬는데 이거를 백화점 영업을 시작해가지고 하는 중에 영업하는 중에 이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사상자만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금년도 초에 또 빨리빨리 비난 폐단, 광주 학동 건물 철거해서 붕괴 사고가, 건물 철거를 할 때는요, 위에서부터 이거를 깨부셔가지고 이렇게 쫙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를 팍 쳐가지고 확 무너지게 이거를 철거 작업을 했더니, 이게 이제 버스 정류장 쪽으로 덮치면서 지나가던 버스도 덮쳐가지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요, 이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 금년에 일어난 사고, 광주 화정동에서 신축 아파트에 이게 아파트를 한 층 한 층 양생이 완전히 된 다음에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3개 층을 이렇게 올렸더니 그냥 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여기 사상자가 이제 6명이 났어요. 여기 막 이렇게 꺼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여기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이 건물 다시 헐고요. 새로 짓게 이제 돼서 지금 다 헐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OECD 평균이 주요 나라들 산재사고 사망률이요. 10만 명당 2.6명이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3배 정도 높게 나오고요. OECD 국가 중에 이 단연코 1등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맞아요. 지금 소장하고 이름은 뭐 우리 정진현 실장님. 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는 세종대왕님이셨어요. 세종실록에 보니까 우리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까? 이거를 연구해서 방안을 찾으라고 그 어전회의에 재상들과 또 이렇게 이제 판서들한테 정승 판서들한테 이걸 요구했어요. 그 기록이 세종실록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고 서둘러 가지고 막 무너지는 거 염려를 이때 하셨는데 600년을 내다보시고 우리 그냥 아파트 막 무너지는 거 미리 내다보시고 600년 전에 이 염려를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도 개선이 안 된 거죠. 더군다나 우리 선조들은요. 음식도 너무 빨리 드셔가지고 빨리 먹은 콩밥 화장실에 가서 보라고 콩밥은 이렇게 좀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콩밥도 대충 씹어서 삼켜가지고 화장실에 가보면 그게 다 이제 표시가 날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요. 위장병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위장병 환자가 맵게 먹고 짜게 먹는 것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급하게 빨리 먹는 데서 이런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은 이 위궤장계통의 질병은 다 사라지고 속이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철도 건널목에 여기서 이거 표어를 발견했는데요.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간다는 거예요. 30년 먼저 간다는 건 아주 간다는 거죠. 여기 철도 건널목에 운전자가 딱 와서 이제 섰는데 띵동띵동 소리가 나요. 그런데 아직 차단기는 안 내려왔고 기차는 아직 안 보여요. 얼른 걸러가려고 그냥 막 무리해서 덤벼 들어가서 올라섰더니 이 철길 위에서는 덜컹덜컹하니까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동 꺼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쩔쩔매는데 그냥 기차가 딱 나타나서 그냥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접근해 오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3분 빨리 가려다가 아주 30년 먼저 가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가족들한테도 또 우리 회사한테도 동료한테도 이게 이거 아니죠? 그래서 좀 더
빨리빨리보다는 안전 제일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해요. 내가 다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서둘러야 될 만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안 다치고 내 생명을 지키고 이렇게 근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준수를 하고요. 몸 상태, 이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해가지고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 스트레칭을 꼭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본받아야 될 선진기업의 문화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준비해온 사례는요,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행복하게 근무하는 이제 슐저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스위스에 본적을 둔 글로벌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말로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웃으면서 눈짓만 해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이구나 이걸 알아듣고 바로 안전수칙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가정에서까지 이게 잘 지켜져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장면인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혀가지고요, 굳이 말로 안전수칙을 얘기를 안 해도 웃으면서 눈짓만 보내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거 바로 알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도요, 이 여성분이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일로 지금 이제 일로 건너오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로 건너갑시다 이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로 이렇게 이제 같이 건너가고요. 여기 회사 구내에서도 이런 횡단보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여기 지나가던 차도 딱 멈춰가지고 횡단보도에 이제 건너간 사람 우선적으로 건네 보내주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요, 이 남성 직원이 이제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웃으면서 사인을 줬는데, 이런 일반 신발 신지 말고 안전화를 신으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안전화로 이제 바꿔 신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께서 이 현장 이동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사인을 이렇게 주니까 이 보안경을 쓰라는 거구나. 보안경을 쓰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작업 현장에 가봤더니 여기 이제 그 기계에 작업을 하는 분이 덮개를 이렇게 딱 덮고 작업하는 걸 보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구나, 당신 최고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요, 계단을 이동할 때는 난간을 이렇게 분명히 이걸 잡고 이동을 해야 안전합니다. 이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고 뒤꿈치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손잡이를 이렇게 분명히 쥐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마주쳤는데 이 여성분이 이 폴더를 4개를 들고 이렇게 가니까 이걸 2손으로다가 들고 가면은 계단에서 난간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니까 위험하지 않냐. 그 2개를 내가 덜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2개를 덜어가지고요, 한 손에만 들고 한 손은 이렇게 이제 난간을 쥐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다. 그래서 계단에서도 절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끔 하고요. 회의실을 딱 들어갔는데 여기 이렇게 전원 코드가 여기 꽂혀 있으니까는 이거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로 쑥 뽑아가지고요, 이걸 쑥 뽑아가지고 그 회의실 중앙에 있는 탁자에 있는 요 잭에다가, 전원 잭에다가 이걸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올릴 적에 이게 중요합니다. 무거운 걸 들어올릴 적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구부리고 들면은요, 이 척추를 다칠 수가 있어요. 척추 다치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척추를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 등을 꽃바로 이렇게 이제 세우고요, 엉덩이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를 팔을 쭉 뻗어가지고 이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허리를 안 다치고 척추를 안 다치고 이걸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현관에 이 양탄자 이게 접혀 있으면은 이거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로 이렇게 펴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퇴근하면서 그 아이들을 차에다가 이제 태우고 가는데 뒷좌석에까지 이렇게 안전띠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서도 현관에 양탄자가 접혀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 걸러 넘어지지 않게 펼쳐주는 거죠. 그리고요,
자, 여기 아마 과자가 얹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회전의자를 여기다 끌어다 놓고 여기 회전의자를 밟고 올라서는데, 회전의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올라갔을 때 회전이 돼버리면은 사람이 중심을 잃고 떨어지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이 누나는 바로 이 큰딸은 이제 바로 일어서서 여기 달려가 가지고요. 이 회전의자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를 딱 밀쳐내 놓고요. 여기 안전한 3단 받침대를 이렇게 딱 사다리 구조로 되어 있는 3단 받침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과자통은 빈 통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식구들이 엄마가 따로 준비한 과자를 먹으면서 이제 행복한 가정, 안전사고 없는 가정, 안전사고 없는 일터,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안전 문화가 자리 잡히면은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알기는요, 고울감소증, 고울다공증, 이거는 여성분들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분들 똑같이 위험하고요. 실제로 다치는 건 남자분들이 더 다칩니다. 우리 이 상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고울감소증, 고울다공증, 이거는요, 50대 이상이면은 다 남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여기 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개 이제 이 고울감소증은 이제 왜 오나 하면은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고울다공증 환자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또 관심을 가지고 고울다공증에 대비를 좀 하셔요. 근데 남자들은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뼈는 통뼈라고 그냥 이렇게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남성분들도 이렇게 이제 고울감소증이 전부 오는데, 그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음주, 흡연, 이게 전부 다 뼈를 이렇게 이제 속을 막 바람이 송송 구멍이 뚫리는 이런 증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위험도가 남자가 더 높은 이유는요, 남성도 고울다공증이 오는데 치료받는 사람이 16%뿐이 안 돼요. 치료를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치료를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이 고관절, 골절 이제 이렇게 치명률이 남성들이 여자분들의 1.4배로 더 높습니다. 40%가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골절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칼슘을 섭취를 해야 돼요. 칼슘제를 따로 섭취하지 할 수 없는, 또 그렇게 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 멸치를 갈아서 멸치가루를 음식 만들어 먹는 데다 이렇게 뭐 국이나 찌개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섭취를 하셔야 돼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알뜰히 챙겨 먹기는 사실 또 어렵잖아요. 근데 이 보조수단으로 하루에 40분 이상 햇볕을 쏘이면은요, 비타민 D가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이렇게 영양제 드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햇빛을 좀 쏘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도요, 크게 다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소소한 걸로 다치는 사람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 이런 낙상 사고, 골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스트레칭을 하셔야만 이렇게 다치지 않고 삐끗하고 또 이렇게 이제 골절당하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력 관리를, 안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틈나는 대로 이거 합시다. 지금 따라 해주세요. 손목 풀기. 틈나는 대로 손목을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손목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손목을 좀 유연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이런 거를 틈나는 대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손목 풀기를 해주시면은 손목 다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돌리기. 요 앉은 채로도 이제 발목을 돌려주셔요. 발목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발목 삐끗해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거나 이런 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경비실에서도 그냥 하루 종일만 앉아 있다가 거기 이제 순찰돌로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고 굴러 떨어지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발목 돌리기, 이런 걸 좀 틈틈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깍지를 여기 딱 끼고 앞으로 쫙 밀어내 주시고 위로 쭉 올려주시고 옆으로, 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뒤로 최대한 뒤로. 또 앞으로. 이거를 수시로 이렇게 손깍지 끼고 위로 올려서 전후 좌우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 이걸 실천을 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는요, 목 운동입니다. 목 운동을 이걸 해주세요. 목 돌리기 이걸 틈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목 돌리기를 해주시고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시고, 네, 이렇게 천천히 5바퀴 돌리고요. 네, 우리 정진현 실장님, 예, 근무 바쁘시니까 뭐 음소거 해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깨 날개 운동인데요. 이 껍질을 끼고요. 머리 뒤에다 갖다 대고요. 최대한 뒤로 벌려주세요. 이 어깨 날개를 최대한 뒤로 벌려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팽팽하게 당긴 채로 이렇게 한 10초 정도 유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어깨에 뭉쳐있던 근육이 딱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또 당겼다가 다시 뒤로 당겨줍니다. 이거를 한 5번쯤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 어깨 근육이 확 풀리는데요. 이 머리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신경이 목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목 돌리기를 해주셔야 되고, 어깨를 풀어주셔야만 여기 뭉쳐있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다 풀려가지고요. 어깨가 유연해야 온몸이 유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리 아치 운동입니다. 이제 손채로 이렇게 이제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린 상태로요. 이 손을 허리에다가 딱 얹고요. 등 쪽으로 계속 이렇게 크게 젖혀줍니다. 크게 젖혀주시고 이거를 5번만 반복을 하면은요. 허리가 유연해집니다. 허리가 유연해지면은요. 안 다치고 몸을 균형 있게 반사신경도 동작을 하고요. 균형 감각을 지키면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근무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요. 축구선수, 뭐 야구선수 이 사람들은 1시간 경기를 위해서 100시간을 운동을 합니다. 미리 준비 운동하고 이렇게 뛰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8시간 근무하려면은 아침에 최소한 8분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체력 관리가 되고요.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컨디션 좋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센터장님, 소장님 통해서 전달사항 전달 받으시고 또 이렇게 서로 우리 오늘도 잘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구호도 외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스트레칭을 딱 하고 이렇게 이제 기분 좋은 상태로 우리 오늘도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이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체력은 국력입니다. 우리 체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활동도 좀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1살씩 나이 먹으면서 체력이 저하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커버하려면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체력이 국력이죠. 그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제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많이 따는 나라들이 그렇게 체력이 막강한 나라들이 부자가 됐고 성장하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체력이 국력이죠. 그리고요, 체력은 국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힘이 됩니다. 우리 KDF에서 가족이 모두 체력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시면은 우리 KDF에서 회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정에서도요, 식구 수대로 전부 다 건강하고 체력 관리를 잘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부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식구 수대로 아파서 골골골골 해보세요. 병원에 드나드느라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 전부 다 병원에 다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체력은 나라의 힘도 되고요, 우리 회사의 힘도 되고요, 우리 가족의 힘도 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실히 체험을 했는데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그 생명의 전화에 상담 봉사를 17년간 했는데요. 거기서 마음에 병 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병 들어가지고 상담 요청하는 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은 체력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몸에 병이 든 사람이에요. 몸에 병 들면은 마음에 병 들고 정신에도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체력 관리를 잘 해야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돼 있어요. 그래야 행복해지고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똑똑한 놈들 다 장관 세우고 뭐 그 비서실장 비서 세우고 그러고 이제 나는 체력 관리만 열심히 하겠다고. 아침마다 조깅 한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아니 대통령이 병들어서 골골골골 하면은 온 국가의 걱정 근심이 되지 않겠냐. 나는 체력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체력으로 대통령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안전한 일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다치거나 어디 이렇게 이제 산재 당하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렇게 당하면은 우리 모두의 이제 그 아픔이 되고요. 가족들까지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또 다치면은 평생 고생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는 긍정의 에너지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중동센터는 우리 민병호 센터장님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전파해 주시는 분이세요.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동센터 식구들 아주 긍정의 에너지를 서로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일터에서는요,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인상 쓰고 짜증내기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에너지를 채워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행복한 일터를 하기 위해서는요, 옆에 있는 동료와 팀워크가 잘 맞고 동료를 도와주고요, 서로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 서로 섬길 때 이렇게 이제 행복한 일터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 환하게 웃는 얼굴이야말로 행복한 일터의 출발점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 만들어 가지고요, 옆에 행복의 바이러스를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해주시면 우리 중동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중동센터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는 대로요,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는 저기 이제 설문서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들은 설문 읽어보시고 회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중동센터 식구들 저와 만났는데 우리 이제 뭐 한 몇 분 음소거 하신 분들 계시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중동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중동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센터 최고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중동센터 최고예요. 제가 중동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중동센터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민병호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진짜 소중한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소장님들은 그 오늘 이제 그 교육하신 거, 강의 받으신 거를 사사분기 그 산업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오늘 날짜로 작성을 주시고, 또 이제 교수님이 또 자료들 이제 또 추후에 보내드릴 거거든요. 같이 오면 첨부를 좀 해서 교육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하실 때 이제 이 진짜 소중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안전 또 행복한 일터 이런 부분들 해서 수시로 빌딩에서도 소장님이 지금 이제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 유튜브를 열어서 같이 듣는 이런 교육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KDFS 안전TV 이렇게 치면 쭉 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 강의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테마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교육 시간에 틀으면서 같이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중동센터에서 먼저 그 솔선수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이덕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동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